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생 때, 무엇을 했는지 잘 상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뭐, 이런 애들을 나타내면은 이제 3을 4번 더한 거라고 해서 3 곱하기 4는 12,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기서도 비슷한 것이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맞는 말인데요. 자, 이것을 이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함께 같이 해봅시다. 자, 3과 마이너스 3의 정수를 곱할 때 곱하는 수를 일씩 줄여서 곱의 변화를 알아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3 곱하기 정수,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기 얘가 1씩 줄어들 때마다 얘는 3씩 작아지죠. 자, 그러면 얘 볼 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얘 음수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음수 3에 음수 3을 더한 거니까 음수 6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활동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얘는 음수 3에다가 정수를 곱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음수 6이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음수 6, 음수 3, 0. 그러면 여기는 양수 3이 되고 양수 6이 되겠죠. 왜? 3씩 커지니까. 얘가 1씩 줄어듦에 따라서 얘는 3씩 커지잖아. 그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면은 양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하면은 음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우리가 을에 생각했듯이 양수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측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약간 설명해 본 후에, 함께 보기 1번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우리 잘 확인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0이죠. 자, 여기 이만큼 플러스 5만큼 같다. 양수 5만큼 같다는 거죠. 양수 5와 같은 방향으로 몇 번? 2번 같다고 해봅시다. 자, 2번 가면은 얘가 양수 5만큼 2번이면은 얘는 양수 1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래 음수 5라는 걸 만났었죠? 자, 음수 5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자, 근데 이쪽과 반대 방향으로 몇 번? 2번 세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애들이란 거지.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번 간 거지. 그러면 얘는 양수 10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0. 자, 양수 5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5의 반대 방향으로 2번. 그지? 그러면 얘는
음수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음수 5의 방향으로 이렇게 두 번 간 거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두 번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음수 10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호가 같으면은 이제 양의 부호로 같으면은 이제 양수가 되는 건 확실하고 음의 부호일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수가 된다는 거. 자, 두 수의 곱셈에서는 부호가 같으면은 양의 부호가 결정이 되고 두 수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반면 부호가 다르면 음의 부호를 써주고 절대값을 계산해서 곱셈으로 해가지고 써주면 되겠죠. 절대값 곱해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 살펴봅시다.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분수셈에서는 이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하는데 약분이 되는 경우는 약분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 맞죠? 자, 부호가 같으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죠. 두 개에서는 그렇고 세 개에서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양수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쭉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일단 양의 부호 붙이고 2 곱하기 3을 하면 6이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될까요?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 붙이고 21이죠. 얘는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음의 부호 붙이고 얘를 계산하면은 절대값 둘이 곱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0을 곱했으니까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가 만났어요. 그러면 곱하기의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일단 약분하고 그러면 음수 2가 되겠죠. 이 경우는 음의 부호니까 같죠. 그죠? 부호가 같은 수니까 이 두 수의 곱셈 사이에서는 양수가 됩니다. 양의 부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양수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소수와 분수가 있는 경우 분수 표현으로 고쳐서 한번 해볼까요? 2분의 5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데 얘는 음이랑 양이 있으면 음이 되는 거죠. 둘이를 곱하면 음이 되고 절대값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음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양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음의 부호가 되겠죠. 곱하면 그리고 또 4분의 1 두 절대값을 곱하면은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보기 2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의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문장을 바르게 완성하여 봅시다. 자, 두 수의 곱셈에서 양수 3하고 음수 4를 곱했을 때 음수 12가 되죠. 그리고 음수 4랑 양수 3을 곱했을 때도 음수 12가 되죠. 자, 이와 같이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두 수 A, B에 대하여 자,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물론 A랑 B는 서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계산하면 1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거를 무엇이라 하냐면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세 수의 곱셈에서 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 음수 12가 돼서 얘 음수 24. 이번엔 얘를 먼저 계산할까요? 얘를 계산하면 음수 8에서 음수 24. 그래서 얘도 같죠? 이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얘를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셈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사이가 좋아요. 그죠? 서로 계산을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덧셈에서처럼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뭔가 계산하기 편해 보이는 것끼리 계산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을 먼저 계산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음수 3.2가 곱해졌고요. 자, 쭉 이렇게 하면 결합법칙이 이것끼리 묶어도 되겠죠. 이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지만 앞에서부터 계산하기엔 뭔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자, 이럴 때 뒤에서 계산하면 더 편한 경우가 있어.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자, 그러려면은 얘가 이쪽으로 묶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무엇이라 했어요? 곱셈의 결합법칙이라 했어요. 결합법칙에서 얘를 먼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 여기는 5에서 음수랑 음수 5가 만나면 양수 10이 되죠. 얘는 음수 3.2. 자, 얘는 어렵지 않지. 자, 일단 음의 부호 붙이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32가 되겠네. 산수를 잘했더니. 그죠? 자, 이렇게 연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먼저 곱의 부호를 정하고 각 수들의 절대값의 곱에 그 부호를 붙여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때 곱의 부호가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음수 개수 짝수 개면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될 것이고 홀수 개면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다시피 음수랑 양수가 만나면 음수가 되죠. 근데 또 양수가 됐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얘는 음수가 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하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거듭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양수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는 지수에 관계없이 양의 부호를 붙이게 되고요. 음수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짝수이면 지수가 홀수이면 음수가 되겠죠. 왜?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곱해진 음수가 여러 번 곱해졌을 때 이제 음수가 짝수번 곱해지면 양의 부호를 갖고 이게 음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은 음의 부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음수가 3번 곱해졌죠. 그죠? 그러면 음의 부호를 붙이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면은 양수 9가 되지. 그지? 양수 9에 음수 3을 곱하니까 음수 27이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되면 여기 양수 9가 되고 여기 양수 27
음수 27, 여기 양수 81이래네. 그제? 그래서 양수 81.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음수 3의 제곱은 음수 3 곱하기 음수 3이 돼서 양수에 3 곱하기 3 하면 9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음수 3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3에 음의 부호를 붙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수의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 봅시다. 자, 일단 음수가 5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 5번 곱해졌잖아. 그러면 2의 5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음수 3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서로 부호가 같죠? 그러면 양의 부호. 그 곱셈 절대값끼리 계산하면 7분의 8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수의 곱셈에서 음수가 짝수에 있네. 그러면 양의 부호가 결정해요. 이 절대값들 모두 곱하니까 6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세수의 곱셈에서 음수가 딱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음수의 개수가 홀수죠. 홀수일 때 음의 부호를 붙이고 요 계산 잘하니까 9가 됐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5번도 부호는 무엇이래요? 음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다 곱하면 되겠죠. 절대값을 곱하면 여기 3이 되고 여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약분이 되네. 그러면 다 약분되니까 이제 음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전부 다 보니까 여기 음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양의 부호가 되겠네. 그러면 양의 부호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양수 3이 되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음수의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음수 8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런 계산이라는 점을 좀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계산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음수랑 음수가 만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 다음 얘를 절대값을 곱하니까 양수 2가 되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8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음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4개면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 그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근데 얘를 쫙 계산해 주니까 절대값 60이죠. 그래서 양수 6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섞인 식을 능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음 탐구하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자, 어느 도서관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 기술자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경사로와 받침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자, 이런 경사로를 가진 건물들이 많죠. 이게 흔히 말해서 barrier free라고 해서 여러분의 경계를 허물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특히 공공기관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철판을 펼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기술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철판의 넓이를 따로 계산해서 더하자고 하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자, 각 기술자는 자, 그러면 받침대 여기 공통적으로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1.2m를 일정하죠. 이 상황에서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볼까요? 얘는 0.4m가 되고 얘는 1.6m가 되네. 그지? 0.4, 1.6. 그지? 그 다음에 두 철판의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철판의 넓이는 같잖아.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니까 뭐 2.4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세수 A, B, C에 대하여 자, 첫 번째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여기서의 A는 1.2가 되고 B는 예를 들면 0.4 C는 1.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뭔가 이 괄호 안에 분수가 하나 있네요. 자, 반면에 이 15랑 5, 3, 얘는 서로 약수랑 배수 관계에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먼저 빠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통분을 한다? 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계산 한번 해봐요. 그래, 계산하면 여기 음수 유기제, 그지?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 비슷하게 하자. 자, 그러면 여기 5가 되네. 그러면 음수 15분의 1이네. 그래서 얘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양수 1이 되네. 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지, 그지? 그럼 분배 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양수 6이제, 여기는 음수 5가 되지. 이걸 계산을 잘했더니 양수 1이 되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뭔가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여기 문제를 좀 수정하도록 하자. 16으로 수정해야겠다. 그래야 뭐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음수 3분의 5에 곱하기 41 더하기 16이겠죠. 결합법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57. 그러면은 여기 약분하면 19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8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은 여기 분모 3분의 뭐 끌고 들어가서 또 분자끼리 또 더하고 해야 되잖아. 좀 불편하지. 자, 불편함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식의 형태에 따라서 분배 법칙이나 이런 것, 결합 법칙 등을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 생각 나누기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가 관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999가 이게 좀 우리 1000에서 1을 빼면 999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생각이 바로 떠올랐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결합법칙도 적용하러 갑시다. 결합법칙이 아니고 무엇이다? 분배법칙 적용하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7000에 7 하면은 6993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 결합법칙 적용하고, 여기 결합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분배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아까 여기서 결합법칙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그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건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 분배법칙 거꾸로 적용하러 간다. 그 다음에 5.3 더하기 4.7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계산하러 가자. 계산하니까 산수자니까 10이제. 그래서 1.2 곱하기 10 더하기 8.8 곱하기 10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결합법칙 적용하면은 1.2 더하기 8.8 이렇게 되지. 곱하기 10. 그러면 여기 또 계산하니까 10이지. 그러면 계산 다 하니까 100 나오지. 자, 이걸 한 개 차례차례로 계산했다면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적절한 연산법칙을 적용하고 나니까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